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급으로 보기에는 이 차 갖고 오면서 총 들어갔던 돈은 2억 3천이 열선은 있죠? 열선이 있죠? 열선은 있죠. 핸들 열선 없어요. 아, 국산차로 따지면은 깡통 같은. 맞아요. 카메라 울렁증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차지한입니다. 네, 시작하기 이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촬영은 이미 끝냈고, 근데 제가 장비 운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확인을 하니까 마이크 연결도 안 하고 촬영을 제가 한 거예요. 또 그때 차주님이 워낙 인터뷰도 잘해주셔가지고 대신에 R8 차주님께서 다시 한번 차량을 가져가서 촬영을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디테일 라운지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때는 양질의 영상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이 찍었었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간단하게 외관 리뷰 또 실제 차주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고요. 배기음이 워낙 커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소리가 묻히더라고요. 네, 그럼 바로 R8 1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우디 R8 차량 외관부터 둘러보도록 할게요. 진짜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사장님이 랩핑을 하셔가지고 전체 무광 레드 색깔의 컬러와 옐로우 색깔의 포인트 랩핑이 멋있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로 현재 R8 차량 같은 경우는 정식 수입을 하기 때문에 대략 차량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고 공식 할인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 차의 배기량은 5200cc, 마력은 540마력 정도라고 들었고요. 사륜구동 차량이고요. 공식 연비는 대략 5에서 6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 연비가 제가 차주님과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머플러 팁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넓은데 이쯤에서 R8의 미친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과연 이 R8의 배기음은 어떨지.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그냥 아주 우렁차네요, 우렁차. 정말 배기 소리 엄청나죠? 또 이따가 주행 때도 제가 중간중간에 배기음을 종종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게 정식 모델이 아니라 직수입 차량, 컨버터블 차량이기 때문에 숫다하고 스포츠 모드로 배기음을 날려버리면은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굉장히 몹시 기대가 됩니다. 아우디 R8 하면은 특히나 여기 사이드 블레이드, 이거는 R8의 상징과 같은 거죠. 참고로 이 차량과 지금 정식 판매되는 모델은 휠이 다르고 사이드 부분에 특히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해요. 차주님이 신형 정품으로 바디킷을 싹 바꿔놔서 지금 공식 판매되는 모델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R8 모델의 휠보다 차량에 달려져 있는 이 휠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포르쉐와 되게 비슷하죠? 은근히 깊어요. 집들이 가실 때 그 두루마리 휴지 롤 하나 정도는 들어갈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내를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차량이 베이지 시트예요. 당연히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D컷 핸들에는 열선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식 수입되는 R8 모델 같은 경우는 시트가 다 블랙이에요. 정말 단촐합니다. 밑에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기어 노브가 있고요. 뭐를 보여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소개할 게 없어요. 중앙에 비상등 버튼 있고 열선 버튼이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이게 직수입 차량이다 보니까 계기판을 보니까 저렇게 영어로 나와 있네요. 시동을 켜는 버튼 아래 바로 배기구처럼 생긴 버튼이 배기음을 노말 또는 스포츠로 바꾸는 버튼이고요. 이쪽에는 드라이브 셀렉트를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사실 차량을 타봤는데 크게 옵션적인 거에서 슈퍼카라고 해서 딱히 다를 건 없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탑을 연 상태에서 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베이지 시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차량을 직접 시승을 해보고 차주님과 재밌는 인터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한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다시 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네, 많이 어색합니다. 좀. 네, 여기 계신 차주님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인천 논현동에 있는 디테일 라운지라는 외장 관리 샵을 운영하시는 랩핑의 달인이십니다. 네, 업체 이름 그대로 디테일하게 작업하시기로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유명한 거 맞으시죠? 유명보다 열심히 합니다. 아, 네, 네.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차주님을 어렵게 바쁜 날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처음에 손님으로 만나서 거의 지금 한 4년째, 5년째 재밌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이따가 차량도 지원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울렁증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이 자동차업을 시작할 수 있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분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차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낫죠? 다른 차보다? 이 정도 급의 차에서는 아주 낮다. 람보르기니에 비해 그런 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죠.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R8 타시기 전에 또 여러 차량들을 제가 많이 봐왔는데 어떤 차량들을 타오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처음부터 쭉 최근 5대 정도? 최근 5대. 네네. 기억에 남는 차들은 BMW사의 M3 차량, M3. 네, M3 F80 모델을 운행을 했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또 BMW사의 네. i8 차량을 운행을 했었고요. 맞아. i8은 제가 봤었죠. 네. i8 차량 운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에서 처음으로 이제 직수입이라는 차, 직수입으로 된 차를 운행을 했었던 게 쉐보레 콜벳. 콜벳. 네, 콜벳 G06 버전 차를 운행을 했었고요. 콜벳이 굉장히 아쉬운 게 제가 그때 그 당시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아놨더라 그러면은 정말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그게 조금 아쉽고 네. 뭐 어차피 저는 지금 이 차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8 차량 다음에 또 어떤 차량으로 기변을 하실 예정이시죠? 우선 목표는 항상 높게 잡으라는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높으면 얼마나 사실은 뭐 10기통을 한번 타봤으니까 12기통을 넘어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같은 10기통인데 그래도 브랜드를 조금 올려보고자 람보르기니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우라칸 모델을. 우라칸 모델이요? 그러면 혹시 이거는 뭐 그냥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 머스탱을 만약에 운행하신다 그러면은 어떠실까요? 차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슈퍼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아우디 R8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입문용 차를 이제 막 보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쉐보레 콜벳 G06 그 차량 자체가 차량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인데 네네. 워낙 고성능의 차였어요. 네. 마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고마력을 타기 시작하니까 다시 마력이 너무 낮은 걸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고 그렇다고 또 그거에 마력에 대응하는 또 워낙 좋은 차들 슈퍼카급들을 넘어가자니 기본 3억대가 넘어가고 4억 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금액대를 보다 보니까 제 예산에서 움직이기에는 3억대를 넘어가는 건 조금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고민했던 거는 이제 포르쉐 911 네, 신형 모델을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차가 절대 나쁜 차는 아니지만 저는 하차감을 조금 따지는 편이었는데 하차감. 금액 대비 조금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뭐 911 운행하시는 분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 금액 대비 하차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R8은 어렸을 때 20대부터 한 번은 꼭 타보고 싶었던 차여서 한번 입문해보자. 그래서 이제 R8을 구입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우디 R8만의 장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우디 R8의 장점. 네, 하차감? 이목은 끌어요. 네, 우선은 R8이라는 차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디자인적으로 이쁘게 생겼다라고 봐주시는 것도 있고 이제 오픈이 된다라는 거, 오픈 에어링이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R8을 다니다가 몇 번 보면은 오픈 이렇게 되는 차량보다 안 되는 차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구형 모델들은 스파이더 모델도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네. 이제 신형 모델들에서 스파이더 모델은 국내 정식 출고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모델들이 이제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이 R8 스파이더 차량은 이제 직수. 네, 직수로 가지고 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에서 보기에는 조금 스펙보다는 조금 드물어요. 뭐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차 수입차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져서 그런지 좋은 금융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전에 그렇게 보기 어렵던 포르쉐가 이제는 간간히 많이 보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스터 같은 네, 것들은. 네. 그런데 R8 차량은 사실상 진짜 도로 다니다가 이렇게 쉽게 보기 힘든 차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희소성 때문에 알파를 또 선택했던 이유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차량만의 희소성, 장점 말고 네. 이 차량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차량의 단점은 마크요. 마크? 네, 아우디. 아우디. 네, 아우디라는 게 개인적으로 뽑자면 굳이 네. 뽑자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는 그렇죠. 시선이 네. 아우디사에서 제일 비싼 차량은 맞지만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급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의 등급.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조금 네네네.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차량의 재미 네네. 뭐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단점을 굳이 잡으라면은 이 금액대에서 이 정도의 차면은 사실 단점은 브랜드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운행하면서 오는 조금 불편함 이런 것들은 또 있을까요? 편의사항은 아무래도 그쵸? 편의사항은 아무래도 거의 없다. 없다. 쉽지. 예. 네. 2억이 넘어가는 차인데 뭐 통풍 시트도 없고요. 아, 통풍이 없나요? 통풍 시트도 없고 이제 메모리 시트도 없고요. 네네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이 거의 수납 공간이 전무하다. 전무하네요. 하다못해 네네. 겨울에 뭐 외투 같은 걸 입었을 네, 때 네. 아, 와이프랑 그치, 이제 그치, 옆에 타 있으면 맞아요. 옷을 좀 벗고선 뒷자리에다 놓고 운전을 하고 싶은데 사실 트렁크에다가. 놀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디다가 둬요? 차 타기 전에 그냥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에 꾸겨 넣고 네. 다시 운전을 한다든지 네. 좀 그런 게 좀 불편하게 맞아요. 됐죠. 네. 뒤에가 뭐 진짜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아 진짜 그런 점에서는 진짜 너무나 네. 불편한. 네. 근데 이제 그 불편함 이상의 어떤 뭐 감성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 차량을 타시는 게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이제 데일리로 이렇게 고성능 차를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는 사실 저는 R8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R8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실차주님의 이런 깨알 같은 말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하차감 말고도 조금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이 차량에? 정말 편해요. 아 편해요? 네, 차가 정말 편해요. 차가 정말 편하고 네네. 이 마력에 이제 어느 사람들이 인식했으면 조금 슈퍼카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데일리로 이용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제일리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고. 네네네 데일리로 운행을 하고 있고 정말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가 우선 첫 번째. 그리고 2억 초반에 살 수 있는 차 중에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맞아요. 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픈이 된다. 아 오픈, 그게 네. 제일 그쵸 네. 그게 제 강점이죠 진짜. 혼자 네. 드라이브 할 때 진짜 오픈 에어링을 한번 맞아요. 느끼고 나면 네. 정말 뚜껑 열리는 차를 네. 포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이 우리가 직수입하신 차량이잖아요. 근데 정식 차량이랑은 네. 좀 어떤 점이 다른 게 있을까요? 정식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우선 스파이더가 없어요. 네. 오픈이 안 되는 차들, 쿠페 라인의 차들만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도 직수를 해올 때 해외에서는 이제 이 기본 모델 V10 모델이 있고 이제 V10 플러스 퍼포먼스 모델이 있어요. 그 차들은 지금 제리아가 운행하고 있는 차에 비해서 마력이 높아요. 지금 이 차가 마력이 지금 제가 갖고 왔을 때 지금 540마력인가로 알고 있고요. 540마력. 네, 540마력으로 세팅이 돼 있는 차고 퍼포먼스 모델들은 아, 610마력으로 맞아. 이제 나오고 있고요. 110마력. 지금 정식으로 나와 있는 차들은 다 600마력이 넘어가는 차들이 나와 있는 차들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냐 이제 그게 가장 큰 그렇죠. 네. 뭐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그 차량 수리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뭐 직수입도 무리 없게 오히려 뭐 더 저렴하게도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직수입차를 사무로 인해 살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수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그렇죠. 걱정을 해요. 왜냐면 워낙 차값이 있는 차다 보니까 뭐 하나 망가지고 하면 몇백씩 이제 터져야 되고 수리를 꼭 서비스 센터 들어갔을 때 비싼 공임을 내고선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직수입차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R8 같은 차는 정식으로 나와 있는 차다 보니까 수리 매뉴얼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브랜드가 아무래도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이런 급이 아니다 보니까 부품값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런가요? 네. 뭐 직수입 차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어요. 직수입만의 조금 장점도 있겠네요. 출고가보다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직수입 해올 때 신차를 직수입을 해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신차를 직수입 해오면은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사야 되고, 그렇죠. 저도 이게 이제 현지에서 운행이 어느 정도 됐던 차를 직수입이 들어왔던 거라서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R8인데 이 저기 컨버터블을 타기 위해서라도 또 직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네, 그렇죠. 신형 알파의 스파이더를 타고 싶다. 직수입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직수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아무래도 슈퍼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외관에 비해서 좀 옵션이 제가 딱 눈에 봐도 굉장히 뭐 좀 단촐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차량 운행하시는데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신가요? 옵션의 부재로 좀 불편한 거는 운전하면서 편의상적으로 따졌을 때 통풍 시트를 있다가 없는 차를 탔을 때 이제 뭐 엉덩이 쪽이나 이제 등 뜨거운 날. 쪽에 네. 뜨거운 날 땀이 좀 찬다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되게 단초로워 보이는데 사실 있을 건 다 있어. 카플레이도 되고 열선은 있죠? 열선이 있죠. 열선이 있죠. 핸들 열선 없어요. 핸들 열선 네, 없어요? 핸들 열선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살 때 사실 그렇게 크게 편의상적으로 기대를 하고 샀던 게 아니다 보니까 기대를 했으면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대 없이 오로지 디자인과 차량의 성능만 놓고 구입의 의사를 이제 네. 밝혔고 거기에서 확정을 지었던 거라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 시트가 없고 네. 또 통풍 시트가 없고 저기 보니까 크루즈는 있는 것 같은데. 네, 크루즈는 네, 있어요. 크루즈는 있는데 네. 일반 크루즈인가요? 일반 크루즈요. 일반 스마트 아니고? 뭐 이제 반자율 주행 이런 건 아예 안 되고요. 속도만 이제 지정해놓고 그대로만 네, 가요. 네, 네. 차 간 간격은 조절이 안 되죠. 네. 국산차로 따지면은 네. 깡통 같은. 맞아요. 네, 정말 네, 맞아요. 네. 깡통급입니다. 네. 뭐 요새는 아반떼에도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도 맞아요. 들어가 있고 네. 메모리 시트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는 뭐 누가 옵션을 기대를 하고 저 앞에 옵션 기대하면 저희 뭐죠 저 차가? 네. 여기 S63 지나가네요. S63. S63. 네, 저런 차를 타는 게 맞는 것 같죠. 옵션의 끝판왕은 수입차 중에서 네. S63. 네. 그렇죠. 여기 지금 S63 포매틱 AMG 지금 바로 옆에 차량이 지나가는데 나름의 이목받는 것도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남자라면 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자라면 다 네. 있지 않을까요? 저 또한 굉장히 부럽거든요. 나도 진짜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좀 기분 좋은 시선들도 나름의 이제 오너분들은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우리 탑을 한번 열고 뭐 배기음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게 마이크가 뭐 제대로 이 주행 때 배기음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밟아주세요. 잠깐 동안만 탑을 개방을 했는데요. 역시 좋네요. 차는 뚜껑이 열려야 돼요. 차는 뚜껑이 열리는 차와 뚜껑이 안 열리는 차로 나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소에 그렇게 많이 잘 열고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뚜껑을 열고 싶어서 이 차를 탔기 때문에 그렇고요. 날 좋으면 네. 잠깐 운행하더라도 많이 여는 편입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맞죠. 제가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이 카브리올레 차량을 대차를 해주셔서 오픈카를 즐겼는데 전 솔직히 시내에서 차를 뚜껑을 안 열고 탈 줄 알았는데 부끄러워서 근데 그게 아니었어. 사장님 한번 달려봐 주시죠. 배기음이 팝콘이 토도도동. 이게 지금 속도가 40밖에 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렁찬데요. 식기통 이제 기통이 높은 NA 엔진들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10기통 12기통을 타시던 분들이 페라리로 넘어갔다가 자연흡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 람보르기니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진짜 뚜껑 열고 이렇게 달리면 힐링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퇴근하고 힘들 때 네. 이런 걸로 사실 제가 뭐 술도 안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이에요. 네. 아우. 정말 짜릿한데 진짜. 그렇게 안 밟아도 안 밟아도. 꼭 이런 차를 탄다고 막 무식하게 그냥 너무 과격하게 운전 안 해도 충분히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탈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앞에 차들이 다 이렇게 막혀있는 시내 구간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밟지도 않고 뭐 그래봐야 한 40, 50 정도 밟았는데 이런 배기음과 팝콘 소리를 또 즐길 수 있다는 게 그냥 이 차를 타는 이유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게 이유라고 보시면 뚜껑을 될것 같아요. 열리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탑을 닫고 나머지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로 유지비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났으실까요? 사람마다 이제 할부를 쓰는 금액과 뭐 리스를 터뜨린 금액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는 이제 1억을 할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억 할부로 했을 때 한 달 차값으로 나가는 비용은 200만 원이 차값으로 이제 매달 나가고 있고요. 매달 200만 원씩. 네네네.
200만 원씩 나가고 있고, 기름값은 저는 사실 출퇴근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못해요. 바로 앞에 집이시잖아요. 네, 바로 앞이랑 차 시동 걸고 5분이면 가지에 도착하다 보니까 저는 기름값은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쓰는 것 같아요. 네. 연비가 좋아서 얼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워낙 짧아서. 주행거리가 짧아서. 맞아요. 네, 그렇게. 보험료가 1년에 얼마나 되시죠? 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비싸요. 뭐 30대 이하이신 분들이 이 차를 타신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1000만 원대가 그냥 기본적으로 훌쩍 넘어가실 거고요. 20대는 무조건 1000만 원. 20대는 무조건 1000만 원. 네. 가입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가입을 안 받아주는 네. 경우도 많을 거고, 네. 가입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중후반의 비용을 아마 내셔야 될 거고요. 1년에 보험료가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한 30대 중반, 초중반이 이제 만 33세가 아마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네. 보통 보험비는 한 400에서 600 사이. 400에서 600 사고 사이. 이후에 사고가 기존에 다른 차를 타면서 사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험 할증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한 400만 원 정도 아마 나오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저는 예전에 좀 억울한 사고가 있어서 네. 그 오토바이가 맞아. 들었어요. 네. 비접촉 사고였고 네. 저희가 받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교통 약자다라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가 돼버려서 좀 그쪽 사람이 다치고 저는 다치지도 않고 차도 안 망가져서 다 뭐 치료해줘라 했더니 네. 뭐 보상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거의 보험이 풀할증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80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1년에 800만 원 네, 정도. 네. 1년에 800만 원이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사장님이랑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벤츠에 뭐 6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차를 무보증으로 리스를 하면은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차는 보험료로 이미 E클래스를 하나 굴리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진짜 어마무시한 정말 원하는 걸 얻으려면은 또 그만큼 지불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걸 누리고 싶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사는 이유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이 차가 5200cc인데 1년에 세금이 자동차세는 100만 원 조금 100만 넘어간다라고 원 보시면 조금. 될 것 같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이게 신차냐 또 1년 지났냐 2년 지났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네. 할인율이 조금 있잖아요. 네, 조금 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네네네. 그러면은 보험료가 800만 원, 세금이 100만 원, 한 달에 기름값 25만 원씩 1년이면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대략 거의 뭐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차를 굴리기 위해서 굴리기 위해서 네. 최소의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또 한 달에 차값 200만 원씩 나가면은 달달이 300, 400씩 그냥 차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월급을 이 차를 타기 위해서. 사장님 그러면 네네. 실제 주행하시면서 느끼시는 연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조금 안 쓰고 다니면 한 4에서 5 정도 4에서 나오신다고 5, 보시면 되고요. 4에서 5. 배기음을 듣기 위해서 RPM을 좀 많이 쓰는 네네. 편이다라고 하면은 2 중반에서 3 초반? 네, 2 그 정도 중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고급유? 차는 무조건 고급유. 네. 무조건 네, 고급유. 무조건 고급유. 네. 연비가 2kg, 3kg인 차를 저는 처음 타보는데요. 솔직히 이런 배기음을 뿜뿜하고 다니려면은 기름을 정말 많이 먹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정말. 맞아요. 네. 이 차를 얼마에 구입을 하신 거죠? 취득세 다 하고 갖고 오자마자 제가 바로 배기 튜닝을 하고 이 차 갖고 오면서 총 들어갔던 돈은 2억 3천이 조금 넘어갔던 2억 것 같아요. 3천. 지금 배기도 살짝 만져져 있는 상태인가 보네요. 네, 배기는 네. 배기 튜닝했다고 해서 불법 튜닝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배기, 브랜드 배기를 장착을 네네. 하고 네네. 정상적으로 구병까지 네. 받아놓은 상태. 대략 2억 3천. 88 V10 스파이더 차주님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짜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제 머스탱 키와 알파 차키를 교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지안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